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좀 많이 타시죠? 제가 작년에 파리에 갔다 왔습니다. 네, 파리가 진짜 너무 예뻤는데 파리 가서 그 아름다운 건물들과 그 예쁜 자연환경을 많이 보면서 또 많이 본 게 있어요. 파리에 생각보다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와, 파리는 이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차선 정비가 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도 되게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도로에서 정말 정신이 없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파리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동 킥보드 대여가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전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전동 킥보드는 항상 어느 정도 수단으로서의 편리성은 있지만 도로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퀵란이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인데 고라니처럼 갑자기 확확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면 급가속이 가능하고 급제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이제 강화된 법조항, 좀 더 준수해야 될 사항을 많이 만드는 법조항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모르고 그저 그냥 편리한 수단이니까 쉽게 타도 되겠지라고 여전히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동 킥보드에 변경된 강화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네네네.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동 킥보드 이것도 면허 필요할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플로 예약을 해서 길에 있는 전동 킥보드 그냥 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냥 면허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전동 킥보드가 말씀하셨듯이 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면허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어.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 타고 좀 빨리 가고 싶어. 뭔가 좀 간지도 나고. 옛날에는 그냥 타고 갔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나이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의 나이 기준이 아니라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16세,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네. 아예 안 되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전동 킥보드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길 가다가 보면 전동 킥보드를 두 명, 심지어는 제가 3명까지 타는 거 봤어요. 3명까지 이렇게 안아가지고 타는 거 봤거든요. 그거 됩니까, 그거? 원래도 안 되는 거였고 이제 변경된 건 뭐냐면 이렇게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이 올라가서 탈 경우에는 동승이 안 되는 걸 탄 거기 때문에 범칙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범칙금 얼마예요? 그거 한 4만 원. 4만 원. 제가 또 이런 상담도 많이 받는데 변호사님 술 먹고 뭐 전동 킥보드 타도 돼요? 혹시나 술 먹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가까운 거리를 술 먹고 운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사실 전동 킥보드 음주 괜찮나요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전동 킥보드 타시다가 음주 단속 걸리는 거 아닌가? 당연히 걸립니다. 음주 걸리면 심지어 처벌도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전동 킥보드 타고 계신 분한테 음주 부세요 그랬는데 아니 무슨 전동 킥보드 타는데 음주 측정을 해? 이거는 뭐 차가 아니에요. 안 불었어. 안 불고 갈 거야. 그러면 13만 원.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많이 가요. 차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인도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인도로 가도 되나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사실 그런데 저도 지켜보면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들이 이제 인도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전동 킥보드는 이 도로의 우측으로 다니셔야 한다. 이게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게 결국에는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예요.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듯이 중과실. 중과실이 하나군요. 12대 중과실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처벌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그냥 그대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자, 같아요.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리셔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전동 킥보드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 내리셔서 끌고 네.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동 킥보드 탈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짚어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사정들은 법률적인 거고 제도적인 거지만 말씀처럼 전동 킥보드 탈 때 제일 주의할 점은 안전하게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고 나면 안전보호 장치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다쳐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